안녕하세요. 오늘도 위클리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X의 상장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었죠. 스페이스X에다가 다 태웠더라고요. 어, 제일 효자 품목으로 자랑되고 있는 스타링크, 그 다음에 스타쉽 로켓, 그 다음에 XAI까지 다 태웠더라고요. 그래서 돈 잘 벌고 있는 스타링크랑 돈 잘 쓰고 있는 XAI를 합쳐서 그 스타쉽 로켓을 합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매출이 25조네요. 25년도에 원입니다. 25조 원. 네. 손실도 큽니다. 3조. 하지만 이 정도면 대단하죠. 그리고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최대 2조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우주 데이터 센터랑 달 화성 경제라고 하는 부분 아주 애매하고, 야,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어찌됐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스타쉽의 완벽한 상용화 성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의결권으로 독점적 권력을 쥔 머스크 개인의 리스크가 크긴 하죠. 가끔가다 헛소리 픽픽하고.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까지 테슬라와 또 스타링크를 잘 만들어 온, 그다음에 스타쉽 로켓도 계속 성공적으로 어, 작동을 하는 걸 봐서는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트렌드 뉴스 같이 이어서 보려고요. 스페이스X가 올 초에만 해도 1100조였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2500조, 3000조로 기대할 수 있다. 불과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오픈 AI나 엔트로픽도 이렇게 큰 성장을 이뤘더라고요. 오픈 AI가 740조에서 1100조, 엔트로픽이 270조에서 1300조. 사실 조금 힘이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다 지금 제가 원으로 환산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727조더라고요. 저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 큰 회사입니다. 일본 정부는 1100조, 중국 정부는 1200조 정도 됩니다. 그냥 다 비슷하죠. 미국 정부가 1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1경. 10배 큰 거죠. 예. 그렇게 해도 저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들은 어떤데? 라고 찾아봤어요. 엔비디아는 7천조쯤 됩니다. 구글, 알파벳 6,400조 정도 되고, 애플이 6천조쯤 됩니다. 야, 뭔 나라가 이렇습니까? 회사 하나에 이렇게 몇천 조씩 하고 있고, 미국 정부 예산은 1경인데, 그럼 뭐 저 회사들이 도대체 몇 프로씩을 해 가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섭섭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도 가져가 봤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1800조, 1400조쯤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잘 캐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에 아정당 얘기 잠깐 했었는데, 아정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썼길래 되게 의미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KPI는 숫자 설계가 아니라 행동 시뮬레이션이다. KPI는 결과로만 잡으면 안 된다. 아, 계속 KPI를 압박으로만 갈 게 아니라 끝내 매출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KPI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회사를 하다 보면 사실 KPI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안 팔릴까? 왜 액션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게이미피케이션 이론에 비추어서 잘 설계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냥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조단 리졸드, 뭐 이렇게 읽어도 되나요? 예, 프라켓 챗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AI 챗봇을 이용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교도소에 있으면 뭐 내가 무죄입니다, 또는 항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돈 낼까? 그럼 이제 밖에 있는 가족들이 돈 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뭐 교도소에서 인터넷 쓸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군대에서 인터넷 쓰게 된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예,
다양한 사람들의 사이를 엮어줄 수 있는 IT 서비스들이 흥행하고 있구나,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고민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영상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라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고졸이 많이 팔리고 있다. 특성화고 출신 특히 특성화고 뭐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설린인터넷고 디미고 뭐 이런 특성화고 출신들이 굉장히 IT 쪽으로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를 그럼 과거와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 뭐 과거를 나와서도 잘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를 나오면 보통 대학을 가죠. 석박을 하죠. 근데 이제 기존의 기업들은 그랬는데 기존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직장을 다닌다고? 그럼 이제 약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AI 때문에. 그래서, 아, 아주 흥미롭다. 저희 아들도 20살이거든요. 물론 저희 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고등학생들도 이제 대학을 고민하지 않고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나 보다. 마치 팔란티어의 그 장학금, 스콜라십 펠로우처럼 어떤 전 세계적으로 AI를 만나서 약간 교육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뉴스를 오늘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